자, 오늘은 특허 소방 안전거래자 대비 제2편 직업윤리 및 리더십에서 지난 시간까지 제1장이었던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업윤리를 마쳤고, 오늘부터는 제2장 리더십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 이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에 맞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이론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이것을 문제를 잘 읽으면 상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적 리더십 이론은 리더가 상황에 맞게 적합한 리더십 스타일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리더의 스타일을 상황과 구성원의 준비 상태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상황에 따라 지도 방식을 유연하게 바꿔야 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 이쪽 파트에서는 나름대로 리더십 이론에서는 오답을 맞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게 1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로서의 직업을 위해서는 도덕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 도저히 틀릴 수가 없는데, 리더십 이론은 매우 좀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니까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이 무엇이냐면,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개인적 성장을 촉진하며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자, 거래적 리더십 그랬습니다. 뭘 주고받는다 그런 느낌이죠. 리더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에서 보상과 처벌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4번에 보면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리더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 효과적인 리더십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그러한 이론입니다. 자, 우리 2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리더십 이론 중 구성원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의적 해결책을 장려하는 리더십은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개인의 성장을 촉진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유도합니다. 변혁적 리더는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1번에 보니까 독재형 리더십이 있는데, 제가 조금 독재형 리더십이긴 합니다. 리더가 모든 결정을 내리고 구성원들은 그에 따르도록 강요하는 리더십입니다. 자율성보다는 지시와 통제가 강조됩니다. 결코 좋은 건 아니겠죠. 2번 거래적 리더십입니다. 보상과 처벌을 통해 성과를 관리하는 리더십으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번에 보면 수동적 리더십이 있습니다. 리더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대개 문제를 방치하거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그런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합니다. 리더가 조직 구성원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2번이 답인데, 업무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잘 이해하고 자신이 그 목표 달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리더는 구성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1번을 보니까 금전적 보상만 강조한다. 금전적 보상도 중요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이해와 자부심도 중요합니다. 3번 권위를 강조하며 명령을 강요한다.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명령만 강요하는 방식은 구성원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동기부여보다는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4번에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구성원들의 참여감과 동기부여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번 보도록 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1번 신속한 의사 결정과 명확한 지휘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더는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며 팀원들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직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번 보니까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여 혼란을 방지한다.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위기 상황에서는 정보 공유가 중요합니다. 이 정보를 최소화하면 오히려 더 많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가 효과적인 대응을 돕습니다. 3번 보시면 구성원의 의견을 무조건 따름 이상하죠. 위기 상황에서는 리더의 결단력이 필요하며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조건 따르는 것만으로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4번 대처 방법 없이 상황을 관망한다. 이거 이상한 거죠. 위기 상황에서는 급한 거라고요. 리더가 빠르게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황을 관망하는 것으로는 위기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5번 문제를 봅니다. 조직 내 신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번이 답인데 일관성 있는 행동과 투명한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리더와 구성원 간의 신뢰는 일관된 행동과 명확하고 투명한 소통을 통해 쌓입니다. 이를 통해 조직 내 구성원들은 리더와 동료들에 대한 신뢰감을 느끼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2번 보면 강압적인 지시와 권위적인 태도 그랬습니다. 뭐 이런 걸 꼰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좀 그러긴 한데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는 신뢰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구성원들의 반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번 비판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무시하는 태도 그랬는데 문제를 무시하거나 비판을 피하려는 태도는 신뢰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4번 개인의 이익을 조직보다 우선시하는 태도 그랬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조직 내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가치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6번입니다. 윤리적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1번이 답입니다. 조직의 규율과 공공의 이익입니다.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해관계를 넘어 조직의 규정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이는 조직의 신뢰와 윤리적 책임을 지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2번 좀 볼까요? 개인적인 감정과 친분 관계 그랬는데 개인적인 감정이나 친분 관계는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3번 문제 보면 경제적 이익과 상사의 기대에 돼 있는데 경제적 이익과 상사의 기대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리적 결정에서 우선시되는 요소는 아닙니다. 윤리적 기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번입니다. 문제를 회피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방법 정신 나간 거죠.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윤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를 봅니다. 자, 조직에서 효과적인 팀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1번의 구성원과 명확한 역할 분담과 신뢰가 되겠습니다. 각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할 때 팀은 효율적으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팀워크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팀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보면 강압적인 지시와 일반적인 의사결정 그랬습니다.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의사결정은 팀워크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이 자율성과 참여를 느낄 때 더 효과적인 팀워크가 이루어집니다. 3번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리더의 결정만 따른다 그랬습니다.
이게 되는 일이 아닌 거죠. 구성원의 의견을 배제하고 리더의 결정만 따르는 것은 팀워크를 약화시키고 구성원들의 참여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4번 개인의 성과만 강조하고 팀의 협력은 무시한다. 개인의 성과를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팀워크에서는 팀 전체의 협력과 공동의 목표 달성이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적 접근은 팀의 협력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8번을 보면 변혁적 리더십 이론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가 그랬는데 이번에 직원의 행동을 동기부여하고 혁신을 유도하는 것, 이것이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더가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그들의 내적 동기를 자극하여 높은 성과를 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변혁적 리더는 직원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그들이 자발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1번 보니까 일관성 있는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것, 이는 거래적 리더십 이론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규칙과 절차의 준수를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3번에 상사와 직원 간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이렇게 씁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직원의 발전을 돕는 리더십 스타일이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최소화한다. 이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4번 규율을 강하게 강조하는 것 그랬는데 규율을 강조하는 것은 거래적 리더십 이론에 더 맞는 특징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은 규율보다는 영감을 주고 혁신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9번 문제 볼까요? 자, 리더십인데 거래적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입니다. 리더가 구성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랬어요. 계약, 거래 비슷하죠. 보상을 기반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것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리더는 구체적인 목표나 기대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이 이를 달성할 때 보상을 제공하며 성과가 미흡한 경우 징계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통해 관리합니다. 거래적 리더십은 성과에 따른 보상과 피드백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합니다. 1번 보니까 리더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구성원을 혁신적으로 이끄는 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변혁적 리더십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에게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3번 봅니다. 직원들에게 자율적인 결정을 맡기고 상호 협력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율적 리더십 또는 참여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4번을 볼게요. 구성원에게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고 성취감을 유도하는 것 그랬는데 이것은 변혁적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하고 높은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도전적인 목표를 부여하는 리더십 스타일입니다. 자, 10번 문제를 봅니다. 리더십 스타일 중 참여형 리더십에 가장 잘 맞는 설명은 무엇인가? 2번입니다. 구성원들과 의견을 나누며 의사결정을 참여시키는 것, 이것을 참여형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이 스타일은 구성원들이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자율성과 책임감을 증진시키고 조직의 협력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 1번 좀 볼까요? 리더가 결정권을 독점하고 구성원들에게 지시만 내리는 것. 제가 그래서 너무 반성하게 됩니다. 이는 독재형 리더십이나 지시형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3번 보면 명령과 통제의 방식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것은 권위적 리더십이나 또는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합니다. 리더가 모두 결정하고 구성원에게 책임을 묻는 것 4번인데요. 이것은 독재형 리더십과 관련이 있습니다. 리더가 의사결정을 전적으로 해서 구성원들에게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스타일입니다. 자, 좀 다른 파트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죠.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